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정말 오프라인 상에서 이렇게 만난 게 우리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죠? 네. 그게 언제지? 덥기 전이었어요. 네, 마지막이었고 온라인 상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뵐 뻔하고 취소하고 하다가 오늘 드디어 만났어요. 또 오늘도 안 하면 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몰라서 몇 분 아무도 이제 이렇게 몇 분이라도 오셔갖고 조그맣게라도 꼭 뵙고 싶었거든요. 올해는 이제 끝났습니다. 올해는. 잘 계셨어요? 저 영상으로만 보셨죠? 네. 네. 트레이닝 네, 네. 신기하네요. TV에요. 우리 실전반 멤버분들 명도 다 잘 끝나고 다 네. 마무리 잘 되시고 네. 네. 월세 받고 계세요? 예. 지금 다음 물건 하셔야 되겠네요. 이제 돈이 없어서. 그 딸새님은 오늘 저 처음 뵙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지금 단아빠님은 책만 보고서는 낙찰을 받고 명도까지 끝내셨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현장에 와서만 들을 수 있는 소식들이 있거든요. 네. 아무리 글로 글은 봤어요. 제가 책만 보고 낙찰 받아서 했어요. 그런가 보다. 그런 얘기들은 정말 많이 들었는데 직접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진짜 기분이가 좋습니다. 여기 이제 오시느라고 고민들 많으셨죠. 강남 한복판에 가기가. 오늘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망설이다 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못 오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고요. 아마 좀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서 우리는 오늘 안전하게 강의를 마치고 그리고 당분간은 또 영상으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를 다 이제 아시겠지만 오늘은요 앞으로 경매 어떻게 할 건지에 앞서서 9월 경매를 조금 볼 거예요. 9월달 낙찰된 사례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6단계로 공부하잖아요. 경매 물건을 어서 오세요. 경매 물건을 나한테 맞는 물건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명도까지 하는 6단계를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주의해야 될 점들이 더 있거든요. 그것들을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거용이 더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상가랑 토지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근데 주로 얘기는 한 6개월 내에 입찰할 수 있는 얘기들을 좀 주로 하고 싶어요. 지금 저도 엄청 일을 많이 벌려놓은 상황에서 입찰하고 싶다라고 막 불끈불끈 올라오는 상황인데 시장이 우리한테는 나쁘지 않거든요. 정부가 뭐 규제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고 근데 경매는 경쟁이 좀 떨어지는 또 장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할까 말까 망설였던 분들은 아마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하려고 막 준비하신 분들한테 기회가 오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중점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내용은 좀 포괄적이긴 하지만 제가 드리는 얘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이게 나는 뭐 하면 좋을까를 좀 한 번씩 계속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나한테는 좀 뭐가 좀 적합한지. 특히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물 들어왔어요. 하셔야 돼요. 이제 조금 겁 많은 분들이 못 하시게 됐으니까 경쟁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9월 달에 단독 낙찰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제 늘상 하는 제 소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제 유튜브 보시죠. 마음에 드세요? 얼굴을 안 나오는 이유가 화장하기 귀찮아서 편집하기 귀찮아서 그러는데 물건을 이렇게 계속 읽어드리는데요. 그게 진짜 좋거든요. 그렇게 물건을
혼자 읽을 수 있으시면 여러분도 물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뭐 많으면 3번 정도 피드백이 올라가는데 그것만 제대로 계속 보셔도 뭐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쉬운 경매에서는요.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도 좀 방법을 찾고 있어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오프라인은 부동산은 어쨌든 오프라인 기반이잖아요. 오프라인 기반 말고 온라인 기반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대해서 계속 시도 중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라가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렇게 연결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온택트 프로젝트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막 시작해서 카페에다가 저 이거 해요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조금 더 우리랑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이 연결이 되면 카페에서도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 책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지금도 올해 1월 달에 책을 읽으시고 낙찰을 바로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13년도 책인데 지금 읽어도 그냥 얼추 괜찮아요. 세법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맞진 않아요. 세법은 저도 그냥 약간 포기했어요. 아, 난 모르겠다. 더 이상 나는 모르겠다. 아유. 그래서 이따가 이제 세법이랑 대출이랑 이런 얘기들을 잠깐 할 건데 그냥 제가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냥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이제는 예전에는 툭 건드리면 나왔는데 이제는 툭 건드리면 생각해야 돼요. 기억이 안 나. 너무 복잡해. 그리고 사람마다 다 틀려서 그런 내용들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경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뭐 기초적인 내용들, 경매 입찰장 갔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책이죠. 그리고 상가랑 토지 얘기는 이제 돈 되는 경매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실전반에서는 잠깐 다뤘었죠. 그래서 상가가 지금 이렇게 막 임대인들이 6개월 동안 임대료를 못 받고 내보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정말 장기화 현실화 된다면 상가 임대인들은 나만 알 수가 없어요. 당장 이번 달에 또 재산세 납부해야 되잖아요. 재산세가 상가는 주택하고 다르게 또 꽤 되거든요.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 재산세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삐걱삐걱하게 되면 아마 경매로 물건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사실은 상가 경매는 이렇게 우량 물건이 없어요. 우량 물건은 경매로 잘 안 나와요, 상가들은. 왜냐면 임대료가 꼬박꼬박 들어오기 때문에 그 상가 주인이 특별하게 대단한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은 좋은 상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경매에. 근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임대료를 막 계속 몇 개월째 못 받게 된다면 현금 무릎이 꽉 막혀버릴 수도 있잖아요. 저희 아들이 이제 횟집에서 알바를 해요. 근데 그 횟집에 큰 횟집이거든요. 그 횟집의 임대료가 1,000만 원이래요. 1,000만 원을 6개월 동안 못 받게 되면 그 임대인은 치명적이겠죠. 그 1,000만 원이 다 자기 돈으로 다 주머니에 들어간 돈이 아니겠죠. 근데 그런 우량 상가들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막 대놓고 좋아하진 못하지만 나쁘진 않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상가 얘기 조금 있고요. 그리고 토지는 아직 별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조용합니다. 그래서 토지에 관심이 아직은 아마 안 계시겠지만 토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잠깐 하면서 얘기 마무리할 건데 그 내용들은 돈 되는 경매다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경매 묻다기는 뭐 교과서 같은 내용이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들 궁금할 때 뒤적뒤적 하시고 보시면 되세요. 자, 전보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이 책을 2월 달에 냈어요. 올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이 책을 딱 내고 제가 여행을 딱 갔는데 그때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활동을 1도 못하고 그냥 지금까지 왔죠. 유튜브나 이런 팟캐스트나 이런 데서 얘기를 했는데요. 전 지금 이거를 작업을 하고 있어요. 원래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하게 된 건 아니었거든요. 왜 이 적게 일하고 많이 벌려고 했냐면 오프라인 기반으로 안 하고 싶어서. 내가 여기 계속 있으면서 일을 하고 싶지가 않고 세계 여행 돌아다니면서 디지털 노마드라 그러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려면 조금 일하고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져서 더 그게 확 땡겨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몇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시간을 팔지 않고 돈을 버는 4가지 방법입니다. 노동자들이 지금 제일 힘들어요. 가장 최전선에서 제일 힘든 분들은 아마 1층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우선 뭐 PC방이나 이런 뭐 3층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직접 고객을 만나는 그 분들이 제일 힘들고요. 그 다음에는 노동자들이죠. 월급 받으시는 분들. 그나마 대기업에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대기업은 다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직장에서 계속 월급을 받으면서 사는 게 원래도 힘들었는데 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노동을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시간 부자가 되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자본 수익.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하는 거예요. 자본 수익은 주식과 부동산. 물론 돈으로 벌 수도 있죠. 돈을 예치해 놓고 이자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큰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주식과 부동산. 그런데요, 적은 돈이라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잣돈이 있어야 되고 돈을 조금 뭉쳐서 만든 이 종잣돈으로 굴리고 하는 게 바로 자본소득이죠. 주식은 워낙에 핫하죠. 주식은 정말, 저는 주식을 잘 몰라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부동산 중에서 우리가 하는 게 경매인데요. 경매는 부동산 공부예요. 경매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매를 낙찰받을 필요 없습니다. 경매를 알고 부동산 그냥 하시면 돼요. 일반 매매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여러 분야 중에 하나가 경매다. 근데 얘를 돈만 갖고 있다고 바로 자본소득을 얻겠다고 막 투자를 시작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해야 돼.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본전을 잃어요. 사기당하죠. 막 잃어버리죠. 그래서 제일 이제 쉽게 날리는 돈이 퇴직금이라고 하잖아요. 군대에서 나오면서 이제 받으시는 그 군인분들이 워낙에 딱 몸은 건강하신데 별로 세상이 막 이렇게 막 재빠른 사람들한테 잘 익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돈은 본전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공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특히 경매는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 매매를 하실 때도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됩니다. 그냥 이거 괜찮아 라고 해서 하지 않잖아요. 경매는 내가 판단하는 거니까. 내 기준에 이 가격이면 합당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공부를 하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을 하고 또 물건의 가치를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죠. 자본소득은 돈과 또 공부가 필수다. 두 번째는 저작권료가 있는데요. 요새 이게 꽤 괜찮아요. 저는 이제 책을 썼죠. 책이 굉장히 오래 가는 거거든요. 뭐 블로그나 인스타나 이런 여러 가지 SNS는 굉장히 휘발성이 많다면 책은 한 번 써놓으면 7년 가잖아요. 10년도 가죠. 그만큼 오랫동안 두고두고 우려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것들, 뭐 음악 제작한다든지 발명. 근데 지금 되게 괜찮은 게 디지털 저작권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하시고 여러분들 경매를 하시겠지만 얘네들도 다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월세도 한 물건에서 월세를 받는 것보다는 여러 물건에서 월세를 받는 게 좀 더 안정적이잖아요. 1,000만 원짜리 그 상가에서 갑자기 월세가 안 들어오면 수입이 뚝 끊기면 되게 힘든 것처럼 100만 원으로, 200만 원으로 한 5개 정도 나눠 놓으면 편리한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디지털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들 사진을 업로드 하시고 또 효과음 같은 것도 업로드 하시고 그게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두고두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부업 자기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온라인 마켓 엄청 많이 하죠. 저희 아들이 횟집에서 알바하는 저희 아들이 이번에 스마트 스토어를 하나 열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 핸드폰 뒤에 꼬다리를 중국에서 막 박스를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판다고 올려놨는데 제가 보기에도 박스가 그대로 있거든요. 안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박수 쳤어요. 열심히 해봐. 그게 한 번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치명적이지 않은 데에서 작은 실패를 하면서 사업을 읽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애가 22살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실패해도 아주 얼마 안 하더라고요. 아주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겠지. 아직 실패 아니에요. 내가 혼자 생각해. 이 얘기 또 보면 애가 또 뭐라고 할 텐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로 하시는 것들도 굉장히 품목이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생산 활동을 예전에는 특별한 사람만 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스몰 마켓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몸값을 높이는 거요. 제가 지금 온택트 프로젝트에서 하고 있는 게 이쪽 부분이거든요. 자기가 각자 하고 있는 오프라인 기반에서 뭔가를 다 하고 있어요. 막 그림을 그리고 글쓰기를 하고. 근데 이게 온라인상에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수입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동안 다들 수입이 없는 거예요. 원래 하던 일이 딱 끊긴 거죠.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방문하던 그런 선생님이 못 가니까 아예 수입이 딱 끊긴 거예요. 온라인으로 올려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몸값을 높이는 것도 시간 부자가 되는 방법이고요. 브랜딩하고 협업하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경매하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지만 경매만 하면 정말 경매만 하면 돈만 쫓게 되잖아요. 근데 돈이 또 떨어져요. 돈 떨어지잖아요. 다른 수입원을 만드시고 하나하나 그 김미경 TV에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온라인 건물주. 네. 온라인 건물주. 저 정말 동감이에요. 온라인 건물주 해야 돼요. 오프라인 건물주는 오프라인 기반이에요. 오프라인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경매 부동산으로 오프라인 건물주 하시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라인 건물주를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또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 부자가 되는 4가지 방법 중에 이제 우리는 지금 경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